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오늘 8월 11일이고요. 신라젠 급락의 진짜 이유. 제가 1년 6개월 전에 신라젠 2만원 갈 거라 호기롭게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 10만원 이 상태였어요. 10만원 이상일 때 2만원 갈 거라 예측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소 비아냥을 됐고 그러면 코스닥 다 망가지냐, 바이오가 급락을 하면 코스닥이 망가지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시했죠. 사실 그때 많이 무시를 당했는데, 봐라 2만원 갔다, 내 예측이 맞았지, 나 대단하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신라젠이 진짜 급락한 이유를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부 홍보 장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료방과 유료방을 운영하는 증권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일단 그냥 불특정 다수가 신라젠이 진짜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신라젠 주식은 먼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 자, 차트, 그리고 재무, 그리고 테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걸 분석을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일단 차트를 분석을 해볼게요. 신라젠 차트 이제 이때 당시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10만원 위에서 또는 이 라인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초보자일수록 이 라인에서 샀으면 이게 30%든 50%든 70%든 수익이 나면 먹고 빠져야 되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바닥권에서 한 10배 이상 갔던 주식을 이게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상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라는 건 이 주식이 이제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할 거다, 또는 향후 지금 당장 얼만큼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간 실적으로 이게 5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재무적 상황이 흑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식은 반드시,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은 이 정도 수준으로 고 있는데, 이게 엄청 나쁜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재무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때 이런 거를 기업 분석, 이런 기초적인 기업 분석도 보지 않고 이거 신약 개발하면 엄청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거 신약 개발하면 엄청 돈을 벌 거야. 그러면 엄청 돈을 많이 벌 때 주식을 하세요. 그 기업이 엄청 돈을 많이 벌 때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려고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게 좋지, 굳이 지금 당장 신약 개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될 거야. 여러분들이 과연 이 기업 탐방도 해보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기업을 추천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당시에 이걸로 내가 이거 추천했는데 이거 10배 이상 갔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제일 싫은데, 솔직히 이제 제가 여기서 2만원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 내가 저 진짜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핵심은 뭐냐면, 이미 다 올라갔던 주식을 굳이 이거를 사는 것보다도 이걸로 단타를 쳐서 예를 들어 이거를 한 7만원 이하에서 사서 한 10% 20% 단타 치고 최근에도 한 5% 이런 낙주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낙주를 잡기보다 차라리 현재 기업이 굉장히 멀쩡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좋은 기업을 하락했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해서 낙주를 잡는 게 훨씬 좋지, 굳이 현재 실적이 나지 않는 기업을, 그리고 바이오 쪽 어떤 그런 거래라는 게, 이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거래라는 거는
여기서 이만큼 올릴 때까지 어떤 세력들의 힘이 있죠. 그리고 뭐 이것만 올린 게 아니잖아요. 셀 수 없잖아요. 같은 시기에 올렸던 주식들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어떤 꿈을 갖고 살려면 이런 라인에서 사야 되는 거지. 이런 라인에서 사야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이만큼 올랐을 때 여기서 와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물릴 때 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자산은 그래요. 비트코인도 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수익인데, 굳이 올라갈 때 내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바닥에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신라젠이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트적으로 1번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미 10배 간 주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꼼수가 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두세 배 갔을 때 하면은 더 수익이 나겠지.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꼭 답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재무 적자 연속이다. 여기서 근거를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테마. 테마 당시에 바이오 좋았는데, 바이오 당시엔 좋았는데 미래에도 좋을까? 이거는 이제 많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떨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이 어떤 뉴스를 보고 판단하시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보자고요. 뭐 상장 후 지분 2,500억 지배가, 그냥 저는 뉴스를 읽을 뿐입니다. 이 기업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뉴스를 읽을 뿐입니다. 코스닥 상장 후 지금까지 지분 매각을 통해 얻은 금액이 2,500억. 그러면 2,500억을 뭐 매각하고 수익 내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과연 수익을 내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물리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만약에 물린 분들이 계시다면, 핵심은 뭐냐면 공시에서 이게 뭐 팩400, 가남, 대상, 임상, 무용성 평가 걸거 확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 아니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올릴 만큼 올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한들 이 기업 주가는 떨어집니다.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예를 들어 셀트리온은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얼마큼은 올리고 나면 떨어지는 겁니다. 매수세가 없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가령 지난 이맘때에는 경협이 좋았어요. 재작년 이맘때에는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지금 뭐가 좋나요? 반도체 소재 쪽이 과연 이런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좋을까요? 아니요. 실적이 괜찮은데 바닥권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 확률적 상황에서 이게 이미 잘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버릴게요. 예를 들어 대웅제약은 향후의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향후의 실적 전망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200억, 300억 뭐 이 수준으로 한 2, 3년 동안 벌었던 기업이 실적 전망이 향후에 이제 1,000억 가까이 본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만. 그래서 EPS 기준을 생각해 보면 EPS가 어닝 퍼 쉐어라는 건데요. 순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어떤 재무적 그 투자 지표입니다. 그러면 4,200, 그러면 여기다 5,900, 그러면 곱하기 10, 그럼 59,000원 뭐 이런 수준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게 10만 원인 이유는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보타 뭐 보톡스 관련해서 그런 어떤 미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럼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런 라인에서 사지.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거지. 이걸 굳이 이런 라인에서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 맞죠? 바이로메드가 사면 바뀐 거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맞잖아요. 제가 이제 뭐 저는 뭐 따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바이로메드 맞잖아요. 변경사가 있잖아요. 그쵸? 바이로메드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업계의 이견은 없습니다만 현재 실적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여러분 돈 내고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분석할 줄 모른다면 이런 걸 직접 분석해서 브리핑을 자세하게 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근거에 있어서 주식을 추천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현재 적자 기업인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뭐야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차트적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재무적 기준이나 그런 걸 자세히 보죠. 재무적 기준이나 어떤 테마적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라인에서 어떤 이런 주식을 사는 것보다 다른 테마를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주식을 누가 지금 손을 대고 있어, 그러면 그걸 단타로 먹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고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지금 이 영상을 볼 정도면 솔직히 개인 투자자고 이렇게 죄송한 얘기인데 실력이 이렇게 엄청 좋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식을 배워가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으로 과연 수익을 낸다 해도 그거는 운일까요? 실력일까요? 이미 여기서 뭐 이미 나에게로 뭐 그런 임창정 노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7배가 간 주식이에요. 좀 넓게 보자고요. 넓게 보도 엄청 크게 간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래핀으로 향후에 실적 전망이 너무 밝어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지가 않고 딱히 그렇잖아요. PBR 기준으로 뭐 진짜 완전 저게 하늘 끝에 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만 단타로 이렇게 어떤 뭐 추천을 하거나 이게 재무적으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네 이런 거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지, 굳이 이런 걸 하는 게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애국 테마주들도 사실은 솔직히 좋습니다만 애국 테마주들도 이렇게까지 올릴 때 어떤 거래적인 힘 이런 이제 여기 바닥권에서 올릴 때 자 이런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릴 때 이게 과거에 뭐 이제 노스페이스 뭐 그 평창 올린 게 올리 평하면서 또 그런 테마로 보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테마가 불었단 말이에요. 유니클로 안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굳이 저기 이런 거 보시면은 신라젠 같은 패턴처럼 이게 이제 지금 애국 테마주는 이런 데서 더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과연 이거를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 어떤 라인에서 지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하고 접근을 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신라젠 잘 될 것 같아, 비트코인 잘 될 것 같아, 추격 매수 해가지고 뭐 잘 될 것 같아, 막 뭐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만 하고 주식을 하면은 이게 수익으로 연결될까요? 손실로 연결될까요? 제가 이제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 신라젠이란 주식은 임상실험이 철회되면서 내린 게 아닙니다. 이미 내리고 나서 뉴스가 터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리기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겠냐? 실력이 있는 고수들은 이미 바이오를 접근도 안 했습니다. 미안한데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5G 관련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5G냐? 지금 또 5G가 아닙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또 어떤 다른 라인을 또 근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5G가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겠죠. 솔직히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 또 괜찮은 기업이 결국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올리겠죠. 그쵸? 선별적으로 올리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뭐가 잘 될 것 같아,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아무리 현재 실적이 잘 나는 기업도요, 어떤 라인에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아 그러면은 핑계거리가 생기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다 급락이 나오고 개미들 다 털리고 나면 그때 다시 반등이 나오고 올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라젠이 내린 이유는, 진짜 내린 이유는 임상실험을 안 해서 내린 게 아닙니다. 내릴 만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겁니다. 왜 10만원 이후에서 주식을 사시나요? 왜 10만원 아래서 샀는데 매도 수익 안 내고 나오셨나요? 수소차 관련주 왜 여기서 매도 안 하고 나오셨나요? 왜 쫓아가서 사서 물리셨나요? 그런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를 해드리면,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마차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다음 자동차가 처음 생기기까지 겨우 10몇 년이 걸렸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당시에 뉴욕에 상장된 자동차 관련주들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엄청났죠. 지금 수소차 관련주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뭐 그 중에 실제 실적이 나는 기업도 있고, 이제 향후의 전망치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사는 것도 좋고, 근데 다만 지금의 현재 테마주는 수소차 쪽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뭐 애국 테마주가 좋으면, 애국 테마주가 실적이 당장은 좋지 않더라도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이것도 뭐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핵심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신라젠이 떨어진 이유는 떨어질 만하니까 떨어졌다. 제가 인증할 결론은 없지만, 여러분들, 저는 신라젠이 분명히 1년 6개월 전에 2만원이 갈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NR 바이오도 당시에 이때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언제였지? 이렇게 내려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내려올 때였나? 그쵸?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매도 치고 나오고, 그분이 이제 2만원에서 물리셨던 분이셨어요. 2만원에 매도 치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매수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고,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제가 신라젠이 2만원 가까이 간다고 말씀드릴 때, 이때 당시에 10만원 이상이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추천했던 주식은 에코마케팅이었습니다. 이런 라인에서 무증도 했고, 이 기업의 주가 상태, 영업이익률이 30% 전후에서 계속해. 그리고 EPS가 이렇게까지 높아. 예? 물론 이제 올해 운 좋게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결국에는 잃을 게 없는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돈 번 방법으로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면 재미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가지고 크게 돈 잃은 사람도 저는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렌 버핏처럼 여러분들에게 투자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난 세월 동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옳은 방법으로 투자해서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뤘다면, 지속가능한 그 어떤 데이터가 쌓여서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대충 투자해서 돈을 잃을 바에는 그걸 참고해서 그나마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에코마케팅이라는 2018년에도 2배가 됐고, 뭐 매출이 3배가 2~3배, 뭐 2.5배가 됐을 수준이면, 이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2배가 넘게 되고, 이 정도 수준이면 어메이징한 겁니다. EPS 기준으로 해서도 당시의 적정가는 2만원이 넘어가야 될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적정가가 얼마였나요? 제가 추천할 때가 물론 무상증자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렇고 저렇고 좋은 얘기의 근거, 그런 얘기를 뉴스에 나오는 뻔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 반드시 돈을 벌만한 주식을 사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바닥권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떤 농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스코어가 좋았다면은 홈런을 많이 쳤다면 올해도 홈런을 많이 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다면 올해 실적이 좋을 기업이 많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개인 투자자는 그럴 때 남들 10배 버는 남들 이거 신라제노를 10배 본 사람도 별로 없고요. 신라제노를 2배 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고 나도 한번 잘해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때 들어가서 여기 저기 뭐 70만원 가는 거 상상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기 잘못이다라고 제가 비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봤냐는 거예요. 신라젠 바닥에서 이미 10배 이상 갔어. 재무가 적자 연속이야. 바이오 지금 매물 빠질 때 되지 않았나? 차라리 5G 어떨까? 차라리 5G 어떨까? 차라리 5G 어떨까? 2018년 실적 보니까 나쁘지 않아. 근데 연간 예상치도 굉장히 좋아질 거란 예상이 있고 나쁘지 않은데 그냥 5G 어떨까? 조금 분산해 보서 한번 들어가 볼까? 5G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떨까? 분산해서 조금 들어볼까? 지금 나는 바이오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5G가 좀 차트도 바닥이잖아. 어떨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조금 광고를 해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딩하는 방 회원들 보시면 20만원 번 거, 그쵸? 이렇게 이제 뭐 한일화학으로 유표 수익, 뭐 한일화학으로 뭐 불특정 다수가 좀 수익이 났는데,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좀 꾸준하다는 겁니다. 대다수는 이렇게 이제 6% 11% 수익 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광고를 해드립니다. 이제 제 유료방 회원들은 그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꾸준한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그쵸. 꾸준한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뭐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꾸준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조금 너무 광고해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 이렇게 좀 이 정도로 하고, 핵심은 크게 갈 주식을 바닥에서 사자. 그게 핵심입니다. 이미 간 주식은 내려놓자. 내가 돈을 잃을 확률이란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 확률, 앞으로 돈을 벌 확률, 바닥권이면서,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 마라. 그거는 미안한데 헛소리입니다. 안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안 좋기 전에는,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카페24도 여기 6만원 이하에서는 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2달 후에는 다시 봐서 여기서 이만큼 먹고 가고, 여기 2달 후에 다시 봐서 다시 수익 내야 된다. 그런 리딩을 제가 충분히 많이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보시고, 그리고 그런 거를 분석하셔서 향후에 어떤 테마가 오를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톡방에서 종목 상담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1대1 리딩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가 돈을 벌려면 결국 저처럼 지금 당장 돈을 벌면서 기술적으로도 큰 매력이 있는 주식을 추천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업활동은 이 정도로 할게요. 신라젠이 내린 이유 한 번 더 볼게요. 제 차트 재무 테마로 분석을 해보면 높은 위치에 가 있었다. 이미 10배 간 주식이고, 모든 바이오가 이미 급등해서 비이성적 과열을 했었다. 이제 중공업 주식, 현대중공업이다, 삼성중공업이다, 대두조선해당이다. 그때 2007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도요,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도 그때 퍼가 30배, 50배, 100배 갔었어요. 삼성중공업 100배 갔었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도 한 30배 넘게 갔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한 뭐 정확하게는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뭐 거의 80% 이상의 바이오 주식들이 현재 실적이 그렇게 튼실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재무적으로 적자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테마가 이제 내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떨어질만 하니까 급락했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 이 신라젠이라는 주식이 뭐 때문에 떨어졌다. 그거는 다 후행적 결과입니다. 이상한 보조지표 놓고 기술적으로 이게 잘 맞을 거야. 볼린저 밴드 놓고 확률 게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놓고 돈 벌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오늘 일요일 브리핑은 마칩니다.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떤 교훈 영감을 잘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